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바이브입니다. AI 발전이 굉장히 빠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의 지브리 저작권 침해 이슈는 최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대놓고 침해하는 저작권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암기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명목으로 침해당하는 저작권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AI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자명한데, 최근 이슈가 되는 AI 2017 포스팅에서도 AI의 에이전트 수는 33만 개, 그리고 각각은 인간보다 58배 빠른 두뇌를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브리 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측정해서 결과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올바른 지불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리적인 틀 안에서 완벽하게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것을 계산의 영역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 위주 철학을 만든 17세기 인식론자를 소개합니다. 17세기 철학자이자 수학자 구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하지 말자. 계산하자. 칼큘레무스. 라이프니츠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논리와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적 언쟁이 아닌 이성적 계산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본 거죠. 1671년 라이프니츠는 무려 사칙 연산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 일명 단계 계산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 그걸 계속 발전시켰죠. 이 발명 덕분에 그는 1673년 영국 왕립협회의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중국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보내온 편지와 자료를 통해 공자와 주역 같은 동양 사상을 접했고, 공자, 중국 철학자라는 책도 직접 읽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그가 주역의 괴를 보고 이진법, 그러니까 영과 일의 조합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특히 유명한 것은 싸우는 두 사람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만 주장했죠. 이때 라이프니츠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둘 중 누가 옳은지 알고 싶다면 계산해보면 된다고. 이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그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판단이 옳은지 알고 싶다면 계산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 그 결과를 비교하면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라이프니츠는 현대 AI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AI의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위해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틀, 즉 논리적, 윤리적 기준을 수학적 구조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AI도 검증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AI에 적용 가능한 이유는 라이프니츠의 계산 철학은 원리적인 걸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사고와 개념, 도덕 판단까지도 형식화된 언어와 계산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근대 논리학과 계산주의의 선구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미적분 기호들, 즉 적분 기호 인테그랄과 미분 기호 d를 직접 만들었죠. 수학적 변화와 관계를 다루는 개념을 기호로 형식화하여 계산 가능한 체계로 바꾼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 발명이 아니라 복잡한 세계를 계산 가능한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덕과 법률 문제마저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의 옳고 그름, 법적 정당성 같은 문제들도 명확한 원칙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논리와 수학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다시 AI 이야기로 넘어가서 AI 이미지 생성기에서 지브리 스타일 그림이 논란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표절인가 창작인가? 도덕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하지만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리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일, 화풍은 정의가 모호할 수 있으니까요. 문체, 음악, 미술 등 예술적인 표현은 정량화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것을 넘어서 계산의 영역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방식의 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생성물이 기존 작품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지브리 원작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지브리라는 개념을 얼마나 떠올리는가?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도덕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수량화 가능한 변수로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 판단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가 추구했던 형식화된 윤리와 논리를 통한 이성적 판단의 현대적 확장이에요. 그는 단순히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모든 관계와 맥락을 수학적으로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평가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를 정량적으로 따져보는 계산 체계를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지식, 기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Anthropic Education Report, How University Students Use Claude 연구는 계산에 대한 좋은 예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 헬스케어, 법률,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유저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표를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쓰는 다이렉트 프로블럼 솔빙 비율과 콜라보레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처럼 AI와 협업하여 푸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함으로써 AI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정량화한 거죠. AI의 사용에 대해서 감정적 논쟁이나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AI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과 판단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인간 창작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계산은 단순히 숫자를 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AI와 공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바이브였습니다.